최근 바닥 탈출 기대감이 일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14일 현지 시간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생산 물량을 늘린다 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에 따라서 전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의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되는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섹터별 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90가지 섹터로 제가 구분을 했고, 자,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20개는 무엇이냐? 바로 수익률이 저조했던 하위 20개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상반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바일 기기라고 있죠. 이게 바로 스마트폰 부품인데 올해 상반기 불과 3.5%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 올랐어요. 즉 시장 지수를 크게 하회한 그런 섹터가 바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다. 참고로 뭐 제약이나 바이오 상당히 저조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뭐 100%에서 거의 200% 오른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상반기엔 좀 부진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히 좀 저조했다.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스마트폰 부품주의 가장 큰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출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메이커별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크게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중화권 업체, 이 세 업체로 나눠서 이 출하량을 한번 분기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2021년 2분기부터는 예상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업체별로 신제품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소비 시즌에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이 출하량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1년 1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각 업체별로 얼마나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 보시면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중화권 업체나 다 좋았습니다.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출하량이 늘었고요. 근데 2분기에 와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애플은 전년 동기와 똑같고요. 중화권 업체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화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화웨이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원래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제재 때문에 스마트폰을 올해부터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영향으로 이 화웨이 출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분기에 왜 이렇게 출하량이 부진했냐? 왜냐하면은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길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즉 제대로 이 스마트폰이 출하가 안 됐던, 자, 그런 식입니다. 자, 근데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상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여러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IT 기기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이쪽 역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요 부품 조달이 힘들어졌고 출하량도 감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3분기부터는 애플이 먼저 이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원래 신제품을 9월에 내놓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월, 11월 이 두 달에 걸쳐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9월로 다시 올해부터는 정상화가 되고요. 자, 9월에 이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품 발주를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일 시장에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3분기에는 나머지 업체들, 뭐 삼성전자나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4분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또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지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업체별로 스마트폰 재고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삼성이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재고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중화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재고가 증가한다면 아무리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재고가 많기 때문에 당장 재고를 소진을 해야겠죠. 즉 생산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 중화권 업체를 고객사로든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면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올 들어서 점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서는 부품 조달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고객사를 둔 스마트폰 부품 업체가 좋으냐? 애플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중화권입니다. 사실 이 나래비를 세우는 의미지 이 중화권 업체의 납품 비중이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 매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신제품 증산 이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이때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올해는 다시 9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플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가 가장 매력적이고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또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삼성 관련 스마트폰주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주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현재 이 폴더블 폰 신제품 언팩 행사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초에 실시를 해요. 그렇다면 이 신제품 기대감이 일겠죠.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700만 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그만큼 아직 완전 초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약에 700만 대가 출하가 됐다라고 한다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0.5%에 불과합니다. 1년에 팔리는 스마트폰이 글로벌리 14억 대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0.5%밖에 안 되니까 아직 완전히 초기 시장이다. 물량은 많진 않지만 성장성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 이거와 관련된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스마트폰 부품사의 주가 추이입니다. 딱 한 달 추이인데, 자, 여기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한 주식이 바로 LG이노텍과 BH입니다. LG이노텍과 BH가 비슷하게 올랐어요. 한 15% 정도. LG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애플 관련주다라고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도 납품하고요, 삼성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폰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 종목이 또 삼성전기입니다. 한 달간 8%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기 역시 애플에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비중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마지막 KH바텍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퍼포먼스가 저조했죠. 애플에 납품하지 않고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데 이 폴더블 폰에서 힌지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애플 관련주가 먼저 모멘텀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을 살펴봤는데, 자,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주식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애플과 삼성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삼성 관련 중에서는 폴더블 폰, 자, 이쪽이 아무래도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기업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영역에서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애플, 폴더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플이라고 해서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주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하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폴더블 관련주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자, 세모는 뭐냐면은 애플에 납품하긴 하는데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를 애플 관련주다라고 인식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멘텀이라고 해서 이거는 스마트폰 부품 말고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 소재라든지 다른 모멘텀이 무엇이 있느냐. 자, 그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업체들을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죠.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고 애플에 납품을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사죠. 자, 다음으로는 LG 이노텍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애플에 납품을 하는데 무엇을 납품하느냐? 스마트폰 기판을 납품합니다. 메인보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스마트폰 부품들을 이 메인보드에 다 실장을 해서 전기적으로 이 특성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품이 바로 기판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납품을 하긴 하는데 이 기판 사업부를
올해 8월에 매각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애플 관련 주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PI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필름을 만드는데, 베이스 필름이 디스플레이 맨 하단부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보호 필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기판을 만드는데, 삼성전기는 메인 기판을 만들고요, BH는 FP10이라고 해서 메인 기판과 다른 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연결해주는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애플에도 납품을 하지만 이 폴더블 관련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시아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폰에서 커버 윈도우를 만들거든요. 경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 코팅된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입니다. 근데 이 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폴더블 관련주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2차전지 소재, 수소차 부품,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경 하이테크는 보호 필름을 만들고요, 폴더블 영역에서. 그 다음에 KH바텍은 스마트폰 힌지를 생산을 합니다. 폴더블 폰이 아무래도 이 핸드폰을 접었다 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음새 역할을 하는 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KH바텍이 이 폴더블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애플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중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를 좀 알아봤는데, 이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 경기를 타는 영역입니다. 과거 한 2010년도 초반, 이때는 성장주였어요. 하지만 2015년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성숙기 산업에 진입을 했고요, 시클리컬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보다는 시클리컬 특성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장기 투자하는 기업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여기 표에 그 외 모멘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전장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좀 성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그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